네, 간밤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출근 잘 하셨죠? 아침엔 투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진짜 3월 중순 지났는데 네. 중순인데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오는데 약간 기분이 네. 겨울로 돌아간 것 같아 좋으면서도 출근길이 아무래도 좀 불편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예전에는 눈 내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요즘에는 마찬가지로 다음날 출근 어떻게 하지? 지하철 차 더 막히는 거 아닌가? 이런 나이 걱정이 더 들었다니. 그래요. 팩트로. 어쨌든 네. 자 시장은요 오늘 양시장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가 했는데 코스닥이 좀 약해져서요. 네. 지금 음전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합권에서 좀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계속해서 잘 가더니 결국에는 5% 상승으로 마무리가 깜짝 됐는데 놀랐습니다. 네. 반도체 봄이 좀 일찍 오는 건지 시장의 상승세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지 오늘 PB들의 수다 통해서 저희와 수다 나누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오셔봐야죠. 어떤 섹터 고민, 종목 고민, 그리고 투자 고민도 오늘 또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1시간 내내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들의 수다. 각 센터에서는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지 그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십니다. 차진혁 부장님 나와주시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단독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얘기 많이 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물어보시면 최대한 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차진혁 부장님, 늘 저희가 이 부장님이 열심히 자료도 만들어 오시고 이야기도 많이 준비해 오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시간과 분량이 작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오늘 1시간 통째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열심히 저희와 수다를 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미증시 조정을 좀 크게 받았다. 네. 근데 S&P 500 기준으로 고점 대비 10% 이상 빠졌다. 이거 뭐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이다 하자마자 이틀 연속 또 반등해줬고. 그렇죠. 뭐 여타 오히려 미국 대비해서 다른 나라가 좀 세다. 뭐 이런 생각들, 뭐 현상들 다 보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시장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3프로TV랑 작년 10월 달부터 인연 맞아요. 맺어가지고 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계속 방송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크게 흐름 플로우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부분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예 꼭지로 달았었었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M7만 사서는 정말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장이다. 그래서 M7 대 넌텍 혹은 미국의 자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맞아요. 네, 기억나네요. 근데 이게 저는 올해의 큰 트렌드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딥시크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딥시크가 나와서 중국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하시는데 일단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초가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돈을 푸는 나라와 돈을 줄어들여야 되는 나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한국도 지금 금리를 올해 2번에서 3번 정도 내릴 예정이고 중국은 GDP의 4%까지 부채 비율을 사상 최대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도 이제 표결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방산주나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가 관련 주식들 움직였는데 무제한으로. 네. 네, 돈을 무제한으로 풀죠. 반면에 미국은 돈을 줄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굉장히 강력하게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재무장관 대통령이 증시 보지 않겠다. 증시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다. 왜 그럴까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정답을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대략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 미증시가 최근에 약간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반등을 한 것도 요건 일시적이라고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1월 달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2월 달 되면 1월 달은 100% 풀베팅 하셔라. 2월 달은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을 생각보다 좀 늘려야 된다. 3월 달에 이제 그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정리해서 왔었잖아요. 네, 자료 한번 보시면 이제 2월 달하고 1월 달 리뷰 한번 해보면 1월 달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월 달에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관세 우려에 대해서 피해주들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미국 주식 25년에 M7만 가진 않을 거다. 나스닥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이제 한국에 관련된 부분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2월 달에 이제 낙폭과대주의 순환매 장세 그리고 중국 증시 이제라도 꼭 사야 된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이제 낙폭과대주 중에서 전력기기나 바이오 로봇 엔터 그리고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저는 3월 달 장은 조금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말이 길죠.
이 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홈런 타자를 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타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자신이 없으면 아예 투자를 피하는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른바 얘기하는 변곡점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변곡점의 시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지를 읽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주도 섹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봐야 되고 마지막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갖고 가는지를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장 저는 일시적으로 짧고 강한 반등이 예상이 돼요. 4월 초 혹은 조금 더 이어나면 4월 중순까지인데 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재무부 장관, 그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왜 재정 축소를 하고 증시를 빠뜨리는지에 대한 답변인데 지금 뭐 어제 이제 이혁진 차장님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자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연도별 채권 발행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그 9조 6천억 달러 9.6조 달러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거를 네. 장기물로 롤오버 해야 되거든요. 근데 3월달, 4월달, 5월달이 미국 국채 월별 채권 만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3월보다 4월이 많고 5월도 만만치 않게 많죠. 네. 근데 저희가 정책 결정자들은 항상 의지를 갖고 움직이거든요. 왜 4월 2일로 했을까? 물론 이제 만우절이 미신이라서 뭐 4월 1일로 했다 뭐 이런 네.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4월 달에 도래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파월 연준의장이 어쨌든 지표를 보고 움직인다라고 하고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FOMC를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증시를 망가뜨리려는 의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재정 축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얘기해서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4월 아니라 5월까지도 이어진다고 보고요. 보시면은 6월달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 증시를 올릴 만한 구간은 보통 6월달 전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그 금리를 내리면 미국의 제조업 PMI는 12개월 정도를 후행해서 움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9월에 첫 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제조업 PMI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구간은 1년 정도의 시차가 걸려요. 보통 증시가 한 분기 정도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시장을 읽는 인사이트들이 3프로TV나 이런 채널들 중에 강해졌잖아요. 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셀인메이가 아니라 바인메이의 시기가 5월 달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5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 분기의 실적은 전 분기의 실적이었잖아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았죠. 근데 본격적인 불매 운동과 반미 감정이 불거지는 다음 분기의 실적이 지나가서야 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어쨌든 장기물 롤오버하고 난 다음에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다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네. 정리해보면 4월 달에까지의 반등은 많이 싼 주식이 많이 빠진 주식이 아니라 네. 싼 주식이 올라올 것 같다. 한국인들 지금 테슬라에 엄청 고민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반등은 일시적이고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M7도 뭐 전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오징어 게임 때문에 좋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M7에서도 차별적인 반등이 일어날 거고 미국도 나스닥 지수는 얼마 안 빠진데 내 종목 왜 이렇게 빠지지?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 종목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이런 장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4월 2일 날 갈등의 끝이 아니라 갈등의 이연 혹은 중국과의 새로운 분쟁을 또 일으킬 것 같아요. 왜냐 5월까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축소에 대한 의지를 풀지 않을 거고 네. 금리를 롤오버 하려면 시장 금리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B들의 고민은 그거죠. 이제 미국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반등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금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간 주시면 나중에 찬찬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중국과 한국도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1월, 2월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차 방정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단순하지가 그쵸. 않고 지금은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짧게 빠르게 들어가는 전략을 쓰거나 나는 짧게 못하겠어라고 하면 이제 바둑 용어 중에서 모르면 손 빼라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모르면 손 빼라라는 네, 용어가 있는데. 모르면은 네. 두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어설프게 들어갈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요. 아하. 자신이 있으면 짧게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네. 이제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 그 9조 6천억에 달하는 네네네. 그런 부분 중에서 특히 상반기 쪽에 뭐 6조 가량 이제 몰려 있다 네네네. 네. 이런 분석이 이제 네네네. 있고 M7의 위상이 최근에 좀 흔들린다. 그렇죠. 이건 이제
다들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무거워졌던 M7이 조정을 받고 그 6조 달러에 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금리적인 부분도 상반기 중에 조금 완화가 되면 반등할 때 조금 더 세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쵸.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네. 진짜 바닥이 나오면 M7만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바닥이라는 게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저는 항상 주식과 투자를 할 때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왜 약했는지에 대한 본질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1등의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PR이 한 100배 정도 됐었거든요. 네. 최근에 많이 내렸지만 70배 정도 왔을 거예요. 아직 BYD는 30배 정도거든요. 이게 과거에 1등의 프리미엄을 받던 테슬라가 BYD보다 더 우월한 주식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빠져서 나빠진 게 아니라 지금은 진짜 퀘스천 마크거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과 단가, 기술의 협상력, 그다음에 뭐 벤더 이런 것들이 과연 테슬라 1등일까?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뭐 11월 달부터 알리바바 엄청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애플에 탑재하기 전에 기사 나오기 전에도 한번 얘기하고 아무래도 제가 중국 쪽에서 유학을 했었었고 중국 주식을 이제 제일 많이 그렇죠. 매매해봤던 PB라서 네. 좀 잘 알고 있는데 뭐 알리바바가 지금 빅테크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거든요. 예전에 시진핑의 갈등 부분 30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까지 빠져가지고 네. 반등한 게 뭐 100달러 언더에서 지금 120, 130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봤자 지금 17배에서 15배 정도예요. 근데 빅테크들 지금 평균적으로 30배 이상 받고 있고 네. 뭐 몇몇 종목들은 40배 이상 받잖아요. 과연 이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시장은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정책 결정자들이 한쪽 나라는 총력을 다해서 양회 세부 구체적인 내용 보면 증시부양책, 그렇죠. 소비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인민에 대해서 성장 후 분배로 바꿨거든요. 근데 반면에 미국은 대통령과 재무장관이 나 주식 안 봐. 이게 센티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과연 이 주식이 괜찮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라기보다는 재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유동성.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푸는 나라와 돈을 줄이는 나라. 항상 재밌는 거는 미국과 중국은 늘 반대로 가거든요. 재정 축소와 재정 확대를 완전 반대로 해요.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 중국은 줄이고요. 미국이 돈을 줄이기 시작하면 중국은 풀어요. 늘 그렇더라고요. 한 지난 네. 10년을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믹스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미국만 가는 장은 아닐 것 같다. 근데 연 단위로 보면 저는 S&P 500 기준으로 5,500 언더에서 사면 적어도 이제 PB분들이 고객들한테 혼나진 않을 것 같은 5,400 언더에서 사면 꽤 부가 있는 장이라고 보는데 연말까지는 전 6,000 이상은 좀 자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풀베팅을 하기에는 방망이를 세게 휘둘리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미 운동과 불매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숫자를 보고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지금 안전한 투자를 굉장히 원해요. 그렇죠. 금이 사상 최고가를 갔잖아요. 그렇죠.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네. 엄청난 상승장이나 엄청난 하락장이냐. 2월달은 엄청난 하락장이었죠.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시장에서 의심을 거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숫자로 확인할 때 저는 미국장이 진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장은 그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장님, 네네. 이제 요즘에 이제 M7 특히나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게 M7 주요 빅테크다 네네. 보니까 지금 많이 빠졌다 바이더딥 저점 매수의 시기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부장님 의견을 들으니까 4월달, 5월달 넘어서까지 힘을 못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목들과 섹터마다 차별화된 반등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죠. 이제 M7 오르면 7개가 다 같이 오르고 그다음에 반도체 오르면 반도체 ETF나 반도체 3배수 2배수 사면 쭉 오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반등장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반도체가 엄청 많고요. 반면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반도체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제가 2월달 방송에 나와서 선수들의 장이 온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울 거라고. 근데 이게 공부가 상당히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매에 대한 부분을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은 장이 계속 빠진다가 아니라 선별적인 옥석 가기를 할 줄 아는 투자자만 돈을 벌 수 있는 장이에요. 너무 어렵다. 네. 할 줄 알아요? 모르죠. 저도 모르겠어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상담을 이제 많이 해주실 텐데 해드릴 텐데 네. 가장 많이 최근에 듣는 질문은 아무래도 미국
뭐 지금 더 추가 매수를 그쵸. 할까요? 맞아요. 아니면 뭐 언제 돌까요? 아니면 뭐 중국이나 짐 유럽, 싸들고. 유럽 지금 간다는데 자금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국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좀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국장해도 되는 타이밍에 뭐 여러 가지 질문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이게 제가 이제 PB 생활 12년 차거든요. 네. 항상 이제 뭐 운이 좋게도 4개 회사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PB인데 만나는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의 경험이 있고 자산의 사이즈가 적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투자자의 흐름도 유행을 타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뭐 M사를 가던 뭐 H사를 가던 뭐 타사 어디를 가던 이런 거 팔면 저희한테도 오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타사에선 이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근데 요새는 재밌는 게 네. 정말 질문이 다양해요. 어. 그러니까 고객들도 혼탁한 거예요. 시계가.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국채를 사야 될까요? 갖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익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달러는 지금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한국장은 버티는데 살까요? 말까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라도 살까요? 미국은 바닥일까? 아닐까? 모든 투자에 대한 고민이 엄청 강해지는 그런 것 시기예요.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변곡점이라서 그래요. 아, 변곡점이라. 네, 네. 장과 투자의 변곡점인데 이럴 때는 이제 제일 좋은 건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아니면 ETF를 사서 전체 시장을 사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라든가 그다음에 뭐 미국도 그냥 개별주보다는 섹터 혹은 뭐 QQQ라든가 SPY 같은 ETF를 산다라든가 이게 오히려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구간이고 아니면 랩이나 펀드에서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의 투자자들이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동성이 적지 않구나. 대기 자금이 상당하거든요. 네. 어떤 이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에 너무 몰려가서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아 그거 좀 네, 많이 회자가 국장은 됐어요. 시장의 장소가 아니라 한국인이 모인 장이 국장이다. 막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약간 국장처럼 움직인다는 얘기하는데. 오징어 게임 시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몰려있는 자금과 쏠려 있는 자금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 확 올라가요. 지금 국장 투자자들이 재미있는 현상이 양극화가 진짜 심해요. 이번 달 장이 엄청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번 달 장 역대급 하락했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제 거 보면은 다들 올랐다는데 왜 내 것만 그렇지? 지수는 계속 올라가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번 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중국도 제가 이제 뭐 SMIC라든가 뭐 기가 디바이스 같은 반도체, 뭐 알리바바 이런 거 잘 올라가는 거를 일찌감치 얘기해서 고객들도 수익 나고 저도 투자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근데 그게 본토로 가잖아요. 과거에 이제 백마주라는 주식들이 있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민다라고 해가지고 평안보험, 그다음에 뭐 메이디그룹,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인민재산보험 이런 네. 거 해서 뭐 지금 중국 주식을 사면 강남 아파트를 산다 뭐 이런 책도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반등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과 세게 나오지 않는 게 있을 거야. 저는 M7 중에서 넷플릭스를 좀 좋게 생각하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불매 운동과 반미 감정에 조금 벗어나 있는 M7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빅테크들의 유럽이랑 지금 규제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을 진짜 사야 되는 거는 저는 법인세를 인하해 줄 때 그리고 이제는 미국을 좀 사야 된다라는 투자자의 심리가 모아질 때 사야 되는데 네. 지금 막상 상담해보면 중국 지금이라도 사야 돼? 유럽은 좋다는데 내가 대응할 수 있을까? 국장 지금 공매도나 탄핵 이슈 있는데 어렵다.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네. 팔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미국은 두렵기 시작하는 구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공포 구간을 지나가고 있어서 바닥이 어딘가는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안심하고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사야 되거든요. 무릎까지는 멀었고 발바닥인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현금을 뭐 그래서 갖고 있고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구간이라는 그건 말씀이세요? 절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다시 한번 자료 천천히 좋아요. 설명해 좋아요. 보면 네, 좋습니다. 미국장은 일단은 3월 말은 전 방등장이라고 보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이 빠진 거 사시거든요. 테슬라가 고점이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산다. 네. 팔란티가 많이 빠졌으니까 산다는데 싼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싼 주식이라 하면 1분기 실적이 깨지지 않았고 가이던스와 매출이 깨지지 않았고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에서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빠졌거든요. 맞아요.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적이 좋지 않아서 박살났던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구리 같은 뭐 프리페트 맥모란이나 이런 거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제가 1월 달부터 구리 사세요. 2월 달도 구리 사세요. 3월 달도 구리 사세요.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원자재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구리가 구조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도 곧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나스닥에서 CPER이라고 쿠퍼의 CPER이라는 ETF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들도 투자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구리 관련된 부분들이나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전력기기를 제일 좋게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 고객들의 투자자도 이제 전력기기 쪽 많이 투자하는데 아무래도 캐나다 몬트리올주에서 지금 전력 수출 안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2월 달 네. 보면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어쨌든 수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 미국도 지금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뭐 G 베노바나 아니면은 뭐 이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M7보다 반등이 빠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낙폭 과대한 테크와 반도체도 섹터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사세요 그러면은 뭐 IGB 사면 올라가고 반도체 사세요 그러면 SXX 사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섹터 전체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개별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지수 전체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등장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짧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크게 베팅 못 하거든요. 뭐 전체 자금에서 20% 10%만 투자하지 여기서 풀 베팅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아우, 엄청 심장이 크시죠. 예, 근데 한국인들은 심지어 2배, 3배를 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봐서 저는 오히려 반등장에서도 2배나 3배 사는 거는 좀 짧게 보면 상관없지만 길게 보기엔 쉽지 않다고 보고 지향을 해야 된다. 중국은 전 2월 달에도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여전히 네. 따라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의 장, 키 맞추기의 장이 오는 것 같아요. 양해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 중심으로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본토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뭐 저는 기간 조정의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서 중국이 막 폭락하고 미국이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 반등 나오면 중국이 쉬어가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저는 4월, 5월, 6월 달까지는 중국장이 미국장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는 흐름이고요. 레이트 사이클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손을 못 대는 구간까지 할 때가 이제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손 대세요. 예. 그리고 저도 여전히 알리바바나 SMIC, BID 좋게 보기 때문에 단 조정이 언제나 늘 15에서 20% 한 방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한 방에 올라올 거예요. 네. 중국은 약간 그런 장의 성격이라서 그리고 중국이 소비재들을 주목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백주나 이런 것들도 많이 빠져 있고 지금은 CSI 300이 어떻게 보면은 K웹이라든가 FXI 같이 홍콩 쪽을 추종한 ETF보다는 조금 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중국의 움직임과 유럽의 움직임이 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뷰를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좀 다르실까요? 이게 중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해외에서 좀 움직임이 의미가 있는 나라가 유럽이에요. 유럽 경기가 좋으면 중국 경기가 다 같이 좋거든요. 지금 중국 유럽 분위기는 돈 무제한 풀겠다의 분위기면 중국한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에서는 중국도 섹터별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급격하게 쏠려있는 테크와 반도체, AI와 이런 쪽들에서 전기차에서 전체적인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장 그리고 주도 섹터는 좀 쉬어가거나 기간 조정을 하는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포트의 중심은 여전히 그 USA가 아닌 쪽 한국장과 중국장을 비중을 한 5에서 7 정도로 가져가고 네. 미국의 낙폭과대주를 좀 선별해서 30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그 오징어 게임 시장 네.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 뭐 어쨌든 한국인의 투자 성향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이제 저를 비롯해서 다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 성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그 PB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개별주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네, 아. 오히려 지금 간접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더 큰 구간이고 연간으로 보면 장이 오를 것 같거든요. 이거는 PB와 고객들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가는 길에 험난함은 분명히 있죠.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매도 제기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장 중심으로 얘기하면 연 단위로는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못하면 랩이나 펀드, ETF를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쪽이 PB들이 솔직히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게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고객분들도 개별주나 작은 주식
종목들에 대한 대응보다는 섹터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게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공매도라든지 뭐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방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이제 그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뭐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게 사실 좀 갈피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게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인데 일단 과거의 데이터와 네.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네. 크게 보면 탄핵과 공매도죠. 지금 음. 국장을 투자하는 분들은 미국장 대비해서 한국이 나쁘지 않다. 왜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일단 첫 번째 하는데요. 저는 그 작년도에 외국인이 22조 정도 매도했거든요. 네. 자사주 매입이 거의 한 5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10조 이상 샀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팔았던 거 다 받았잖아요. 6개월 이상 빠졌고 그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싸요. 지금 올해에 크게 관통하는 키워드는 좀 더 안전한 게 뭘까인 것 같아요. 좀 더 안전함에 대한 부분이 아예 치고 가는 대장 섹터나 호재가 뚜렷하게 보이는 섹터를 사거나 아니면 저 PER을 사서 시간이 지나면 버티면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도 네. 사거나 매니저들도 두 개로 나누는 것 같거든요. PB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한국장이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3월 달 오니까 투자자 두려운 거예요. 크게 보면 탄핵 어떻게 될 것 같아? 공매도 어떻게 될까 이건데 사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폴리마켓이라고 그 배팅을 하는 사이트에서는 일단 탄핵이 될 가능성이 60%대 후반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80% 90% 넘어가는 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탄핵이 대통령께서 되시면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탄핵이 안 되면 뭐 당일 혹은 일시적으로는 하락은 할 수 있으나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꺾거나 대하락이 올 것 같진 않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부적절해서 네. 그 부분 네네네. 넘어가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공매도죠. 네. 근데 이게 의외로 저 2월달 장에도 와서 네. 3월달까지 공매도 재개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빠져서 빠지거나 대외 변수로 빠질 수는 있어도 공매도 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이제 정리해야 와장창 나야 되지 되나?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선주나 바이오나 그렇지. 방산을 투자를 못 해요. 예. 계속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오는데 올라가는 것들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모 로봇 회사 같은 경우는 PR이 300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 빠지겠죠 제 네. 생각에는. 근데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들은 숫자가 안 나오는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숫자가 나오는데 못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구리를 좋게 보니까 풍산 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방산주 중에서 밸류에이션 제일 싸거든요. 물론 탄약이나 이런 게 수출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알짜의 PER들은 따라가는 성향이 있고 고점에 있는 것들 일정 부분 조정이 받을 수 있지만 숫자가 나오는 주도주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숫자가 나오지 않는 바이오라든가 조선도 사실은 저는 좀 많이 앞서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3월 말까지는 강할 수 있지만 공매도 시작하면서 장의 색깔이 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좀 빠질 수는 있다고 보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국장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못했지만 주도주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것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올라올 거고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이제 자료에서 강조했는데 삼성전자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라. 실제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55,000원 언더에서는 저는 무조건 먹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산다고 네.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도 집행을 많이 했는데 그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장의 색깔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지수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왜 색깔이 바뀌냐? 매니저들은 벤치마크를 추종하게 돼 있거든요. 이 벤치마크라는 게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 삼성전자 포지션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럼 전자가 시총이 크잖아요. 이걸 살려면 벤치마크를 따라가려면 이걸 사야 되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거 던지고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의 색깔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공매도 재개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전자가 올라가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고점에 있는 것들이.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장의 색깔에 대한 변곡점을 3월 달에 좀 보고 있고, 수급이 좀 옮겨가서. 네, 그리고 숫자가 계속 잘 나오는 것들, 반도체나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 굉장히 좋게 보고, 유리기판하고 자동차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워낙에 많이 빠졌고, BYD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못 보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실적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배당락 나왔는데 사실 주당 6,500원은 배당 6% 정도 받고도 3% 가까이 바로 땡겼거든요. 아, 네. 저는 뭐 배당 받고 넘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좀 장의 색깔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총 상위주들의 시장이 오면 코스닥이 위태롭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경계심을 가질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ELCC 초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특정 종목들의 발표라든가 3월 네. 말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과 개별주와 시총 작은 주식들에 대한 비중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대형주,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섹터,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도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여러 가지 섹터가 아닌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대해서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리노공업 같이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기대감만 있는, 예를 들면 HBM 잘 되면 이거 오를 거예요라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뭐 장외에서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뭐 주식이 있다 이러면서 같이 따라가는 것들, 혹은 양자 컴퓨터에 납품을 할 수도 있는 주식들, 뭐 이런 것들 테마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GTC 예,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3월 말 4월 초부터 장 색깔 확 바뀔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네네. 사실 삼성전자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어제보다는 조금 소폭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동안 사실 외국인들이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팔자쓰더니 어제 확 들어오면서 5% 급등을 했잖아요. 왜 갑자기 들어온 건지 저는 이재용 회장의 진짜 사직생 때문에 들어온 건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본질적인 부분은 낸드의 현물가가 신고가를 났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GTC 하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GTC에서? GTC에서 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죠. 그러겠죠.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투자 AI 반도체에 대한 집행은 미래가 찬란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반도체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하는 디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숫자가 싸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매니저들도 PB들도 글로벌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고퍼에서 저퍼로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싼 것들을 사기보다는 싼 거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비트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더 쌀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장이 나쁘지 않은 게 양 주식들이 버티고, 저는 자동차도 지금 밸류에이션 많이 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국장의 3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하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차가운, 그리고 그 4월은 더 심한 그런 구간이 이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빠진다 해서 어려운 장이 아니라 지금 네. 부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차별화가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빠르거나 그래서 못 따라갈 인정하는 거면 모르면 손 빼라가 답인 것 같고요. 모르면 손 빼라. 따라갈 수 있으면 아. 싼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싼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게 코인 시장에서 주식 자금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약간 그 차트의 움직임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빠진 걸 사시는 장이 아닌 것 같아요. 싼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사실 기관이 작년에 이제 팔아놓은 거를 올해는 사야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상승은 기관이 좀 많이 받쳐준 감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매수세가 멈추기도 했고, 어제 외국인 오랜만에 현선물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네. 외국인은 근데 좀 장기로 보면 7개월째 팔았다. 언제 돌아오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외국인 매수가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일부 이건 기대감인데. 네, 근데 N2 뷰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수급으로는 어떻게 봐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네. 삼성전자 상승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환율이거든요. 아.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잖아요. 제가 올해장 한국장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1,400원 위에서 코스피를 살 때 그 해가 나빴던 적이 없어요. 네, 항상 글로벌 금융위기급이 나와야 1,400원을 넘어갔었거든요. 환을 꺾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채권을 많이 샀었고요. 실제로도 채권 굉장히 많이 사 들어오고 네. 있는데 그래도 지금 안 떨어졌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를 얻을 수 있으면서 주식이 버티기만 해도 환도 먹을 수 있지만 좀만 오르면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선물을 사던 현물을 사던 결국은 시총 상위주를 사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귀환은 시총 상위주에 대한 귀환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103이란 말이에요. 아. 원달러 환율 별로 안 빠졌잖아요. 네. 1450원대 유지해요. 이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탄핵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4월 달은 어쨌든 이게 관세가 이연이 되던 뭐 탄핵이 어떻게 선거가 나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불확실성 해소를 환해서 배팅해서 들어오면 생각보다 전자가 자동차가 시총 상위주가 그렇게 나쁜 흐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외국인이 들어오면 가장 좀 영향을 받는 섹터라고 알려진 게 반도체 섹터 반도체랑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죠. 예. 네, 반도체, 자동차. 뭔가 이제 기대감이 좀 돌 것 같은데 그럼 2분기부터 뭔가 사이클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HBM 되는지 안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은 그게 굉장히 큰 호재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자체적인 테스트도 그렇게 낮고 사실 HBM이 뭐 되면 당일은 오를 수 있겠지만 과연 이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증설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부분의 핵심이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늘어날지와 그리고 새로운 투자에 대한 부분, 뭐 예를 들면 지금 액침 냉각이라든가 전혀 보지 못했던 섹터들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뭐 삼성공조, GST 저도 뭐 따라가기도 하고 네. 보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HBM에서도 독주하던 회사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비전, 뭐 한미반도체 요런 그 경쟁이 있는 섹터는 전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온리 원인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소켓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꽤 랠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2분기에는 그래서 반도체와 반도체에 파생되는 것들 시총 상위주들이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시총 상위주가 아닌데 잘 봐야 되는 섹터가 전력기기, 전력기기와 구리 관련된 것들은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고민 있으십니까? 지금 잠깐 광고 듣고 올 테니까요. 고민 좀 올려주시고요. 차 부장님 오늘 정말 이 뷰를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 얻고 있다고 칭찬의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민 좀 남겨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오늘은 차진혁 부장님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혁진, 차진혁, 혁진, 진혁 이거 헷갈린다고. 오. 근데 둘 다 너무 복습 각이다. 너무 어. 좋다. 지금 이런. 아니 사실 말이 올라오고 아까 있어요. 우리 차영님께서 네. 뭐 구리 저번 달에 얘기하지 않았냐, 맞아. 뭐 1월 달에 뭐 중국 얘기하지 않았냐. 네.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니까 제가 다 까먹죠. 좀 자주 나와주셔야. 그러니까요. 자주 불러주시면 잘 저희 나옵니다. 지금 시청자분도 엉덩이 무거우셔가지고 함부로 안 움직이십니다. 자주 나오셔야 우리 차 부장 나왔구나 이렇게 그러게요. 조금 더 복습도 하고 앞으로 예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바둑 기사를 또 오래 생활을 하셨었고 중국에 유학 생활도 하셨었고 증권계 장그래? 네. 또 연기도 전공을 하셨었고 진짜 연출적으로. 다들 연출적으로. 아, 네네네. 네. 이번에 뭐 또 이병헌 배우가 또 바둑 관련해가지고 승부를 하는. 예. 네. 그래서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과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용어를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중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증시 부양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게 시장에서 한한령에 대한 부분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엔터주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이미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1월달, 2월달 저도 엔터주 얘기했었어요. 근데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2016년, 17년에서 이제 공부하고 투자 정보 일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인들이 웨이보나 위챗의 펑요찰이라고 네. 거기에 이제 SNS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자랑해요. 이제 신간이라고 섹시, 자신의 어떤 뭐 무슨 챌린지 같은 걸로요. A4 용지로 배 가려보기라든가 뭔가 케미얼이 예, 뭐 네네네. 그런 몸매를 드러내는 어. 그런 나는 건강하고 그다음에 섹시한 사람이야 이런 걸 네. 자랑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아이거저라고 애국자 하나의 중국 지지합니다. 네. 뭐 대만은 우리 땅, 뭐 동북공정 당연히 옹호하죠. 뭐 고구려도 우리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네.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플렉스거든요. 플렉스. 나 돈 많아. 나는 돈 이렇게 많아. 나는 부자야.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그게 이런 언제 건데 떠더라고요? 그게 이제 2000 팬데믹 전이에요. 팬데믹 전. 근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만 원의 행복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요. 그리고 소소한 네. 행복을 찾는 소확행. 소확행. 예.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오늘의 행복을 찾겠어. 뭔가 이런 느낌. 욜로족. 네.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의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막 15억 인구가 이거 하나만 사면 이러면서 쭉 올라갔던 맞아요. 섹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화장품도 좋게 보지만 네. ODM이나 이런 것들은 좋게 보지만 개별 화장품은 정말 한두 개 정도 뭐 VT나 몇몇 좋아 보이는 회사들이 있지만 옛날처럼 다 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엔터도 한한령 관해서 쓰는 돈이 특정 소비층은 여전히 강력하게 지지하겠지만 네.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오히려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도 옛날처럼 면세점이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중국의 소비는 중국 내부에서 답을 찾는 게 맞다고 보고 중국 내부에서 좋아 보이는 섹터들, 전기차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휴대폰 부품이라든가 뭐 이관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 아직 완벽하게 돌지 않았기 때문에 가전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네. 저는 부동산 거래대금이나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같은 게 반등이 나오는 거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중국의 가전이나 뭐 메이디그룹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투자적으로는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저는 6월 달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고 연 단위로 봐도 아직은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나 간접 투자 통해서 대응하는 게 가능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대책이 나왔는데 주로 내수 중심으로 그쵸. 부양하겠다라는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개개인의 어떤 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많이 하겠다. 지금 중국이 어느 쪽에 집중하고 있다가 그런 걸 통해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내수를 살리는 게 일단은 급선무다라는 게 그렇죠. 발길이 불이죠. 지금 중국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서비스업이나 엔터나 뭐 소개팅 어플이나 이런 데 돈을 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중국은 지금 출산율도 저하되고 청년 실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를 갖고 돈을 푼다. 그리고 GDP의 4%까지 부채를 사상 최대로 올리면 돈을 푼다.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예전만큼 차이나 드림으로 주식을 사서는 못 올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벌지 않은 걸 숫자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여행주들도 옛날에는 중국 뭐 이런 한한령 해제라든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도 올라가는지 잘 안 보고 있지만 네. 오히려 중국 내부의 트립닷컴이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한국이 옛날처럼 낙수 효과를 크게 바꿔 이제 주의해야 될 투자가 그거거든요. 지금 경기 민감주들 일정 부분 좀 많이 반등했어요.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공매도 직전까지의 어떤 반짝 움직임이라고 보지 추세적으로 과거에 중국이 돈을 풀고 1대1로를 하고 뭐 그래서 철강, 화학 뭐 이런 게 올라가고 이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어떤 패턴을 생각하다가는 좀 다를 수 있다. 네. 들려요. 싸서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금호석유라든가 유니드라든가 이런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이 네.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효성 TNC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의류들도 어느 정도 숫자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환에 대한 착시 효과라고 보지 매출의 성장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명확하게 성장한다는 비전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돈을 무제한 풀어요. 네. 중국은 보조금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이게 가격 경쟁력 이길 수 있을까? 저는 한국이 따라오기 시작하면 더 많은 돈을 풀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온리 원 아니면 틈새 시장에서의 어떤 방산이나 조선이나 바이오나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이거는 롱런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지만 네. 경쟁이 심한 그러니까 중국이랑 가격으로 단가 싸움을 벌이는 기업을 절대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봐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수혜로 인해서 네. 우리가 예전에 중국 산다 그러면 우리가 수혜로 움직였던 종목들 이거 조금 반짝일 수 있고 예전과 다른 흐름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미국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미국이 어. 뭐 추세적인 반등으로 다시 올라오는 건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섹터로 접근한다면 결국 어디가 좋아요? 우리가 이제 올라올 때 뭘 네.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건 잘하는데 어. 뭐 매크로 잘 들었습니다. 뭘 사야 돼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방송 나와서 보면 이제 피드백 받아보면 네. 말 잘하는데 그래서 뭐 사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자료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과거의 역사성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총 100억 달러 이상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수익률 상위 종목들이에요. 보면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다음에 주변기기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랑 컨텐츠 이 정도거든요.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고점에서 네. 많이 빠졌는데 물론 종목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섹터는 전력기기, 반도체, 소프트웨어, 로봇 이 정도에서 그리고 나머지 M7에서 올라올 텐데 이게 다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M7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다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같은 수익률만큼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불매운동과 반미 감정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꽤 긴 미국 증시를 괴롭히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트럼프의 정책대로라면 유럽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미국 제재는 플랫폼 규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미 운동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테슬라하고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제가 그래서 넷플릭스를 좋아하거든요. M7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좀 반미의 움직임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꽤 길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싶잖아요. 그럼 안심하고 싶으면 저는 전력기기나 반도체 쪽으로 돈이 좀 더 단기간에 쏠리지 않을까, 반등이 나올 때. 네. 그리고 나중에 법인세 인하나 그다음에 이런 불매운동과 관세 전쟁의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M7의 바닥은 법인세 인하와 관세 전쟁의 완연한 완화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까지 반등은 전력기기와 M7의 일부 종목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슈칭님이 네. SMR 소형 원자로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네네. 혹시 뷰가 있으실까요? 이게 SMR 나쁘지 않은데 제가 고민하는 건 이거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원전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랠리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다시 부활하려면 저는 관세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섹터들이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력기기, 주변기기, 로봇이잖아요. 요게 일제히 다시 오르는 거는 관세가 끝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관세가 끝나야. 네, 그래야지 트럼프의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는 SMR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숫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저의 뷰는 숫자가 나오는 게 일단 버텨주고 네. 반등이 나와도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매크로가 돌아가고 미국이 다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갇혔을 때 성장주 중심으로 올라간다니까 SMR을 저는 산다면은 5월에서 6월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적어도 1분기의 실적을 보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이번 분기 깨질 것 같거든요. 아.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SMR 투자도 이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취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게 네.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숫자 안 보고 사기에는 눈 감고 휘두르기에는 미국이 녹록치 않으니까 숫자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사거나 저는 이제 전력기기나 반도체 중에서 몇몇은 완전 뚜렷하게 숫자가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불매운동과 반미 감정에서 우리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빅테크는 적어도 다음 분기 실적을 보고 사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제 생각이긴 해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면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될 거고 네네. 너무 좀 어려운 시장일 거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네. 높은 난이도가 시장일 높죠. 거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냥 맘 편하게 지수 투자는 어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랩이나 펀드 같은 간접 상품 혹은 지수 투자가 그나마 낫다고 보고요. 지금 장 올라올 때도 뭐 저 이제 3배수를 추천하진 않거든요. 근데 3배수 투자하면 보통 TQQQ, SOXL, 불즈 뭐 이런 거 하시거든요. 네. 근데 엄청 짧게 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3배수를 사기에는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방은 언제든 뚫을 수 있어서 지금 지수 사면 차라리 나스닥 지수 사는 게 낫다고 보고 반도체 섹터 사는 게 낫다고 보고 개별주에 2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구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이 빠졌어도.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테슬라 2배나 3배를
한국인들이 거의 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저도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짧게 하실 거면 모를까 이 반등과 변곡점 사이에서의 하락은 생각보다 더 크고 네. 상승도 생각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 2배는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저희가 그 최고점 대비해서 2배수가 지금 60% 넘게 빠졌잖아요. 네. 모든 투자자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 지점에 샀단 말이에요. 바닥이라고 보고. 근데 저도 많이 빠졌고 낙폭가대라고 생각하지만 250달러 언더에서는 좀 기회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바닥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눠 사거나 아니면 1배수를 사야지 네. 2배수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구간이 아닐까. 2배수는 네.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가 봐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자자분들이. 어떤 오징어 테슬라- 게임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네. 주신 근데 그래요. 투자는 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이 방송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PB는 잘 맞추는 직업이 아니에요. 네. 덜 터지고 빠져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수 혹은 지수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직업이지 저한테 맡기시면 막 2배, 3배를 벌어줍니다. 저희는 그런 직업이야. 저희는 고액자산가들 혹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해서 물론 저도 시장이 빠지면 네. 같이 얻어맞죠. 근데 반등이 나오면 그거보다는 빠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롱던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회사에서 계속 최상위권 유지했던 건데 투자자들이 항상 그런 고민을 하세요. A 지점에 사서 귀신같이 B에 팔겠다. 그리고 2배나 3배를 사서 1,000만 원 갖고 1억 벌겠다. 네. 투자는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복리로 버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되고 1,200만 원이 1,500만 원이 돼서 그게 2,000만 원을 가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과정이 짧고 쉽게 버는 돈은 짧고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 형님들도 그걸 항상 지금 고민해야 되는 장난식으로 3배 살려고요. 뭐 사고 싶다 네네.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데 국장에서 우리 방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유럽 우리나라 재무장 방산이요? 때문에 사실 우리 방산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좀 무서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은 섹터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섹터에서의 핵심은 전차거든요. 전차에 대한 부분이 독일 중심으로 많이 올라올 거고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건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이나 이런 게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싸기 때문에 괜찮게 바라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3월 말이 좀 만만치 않게 느껴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 많이 올라왔던 섹터라 차라리 지금 따라간다면 오히려 구리도 갖고 있는 풍산이나 이런 게 밸류에이션 싸니까 네. 안전하게 덜 먹더라도 지금 고수익 고위험 투자가 아니라 좀 수익이 덜 나더라도 중위험 투자를 지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방산의 비중은 아주 높게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조선이나 방산이나 기다리면 늘 기회를 주는 섹터라서 네. 굳이 신고가에서 막 따라가기에는 조금 피곤한 장인 것 같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저 많이 빠졌다, 싸다. 요거의 기준만 잡아도 괜찮을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싼 주식이 많이 빠진 주식은 아니라는 걸 꼭 그러니까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투자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것 같아요. 네. 신고가를 나눈 주식이 더 싼 주식이 많아요. 의외로. 네. 제가 말하는 싼 주식은 많이 빠진 주식, 바닥을 기어다니는 주식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이 명확하게 보이면 매년 30%씩 오른다는 게 보장이 돼 있으면 신고가 난들 무슨 상관이에요. 계속 30%씩 오를 텐데. 근데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없다면 지금은 오히려 투자의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가 너무 뚜렷하게 양극화되는 시장이 3월 말 4월 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많이 빠졌다, 싸다 요 기준을 지금 요 상황에서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최대한 그렇지. 그런 최선의 방법은 없어요? 사실 이제 M7이 올해 좋지 않은 건 EPS 성장률이 감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감익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1월달 방송 보면 M7만 갈 것입니까? M7 못 갈 것입니까? 못 간다의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EPS 성장률의 둔화가 뚜렷하게 보인다. 그리고 1등의 프리미엄이 갖지 않는다.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얘기를 뒤집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매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속한 나라와 내가 속한 섹터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뚜렷한 그 영업이익의 적자와 흑자의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는 기업. 어떤 때는 적자, 어떤 때는 흑자. 반도체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요. 어떤 때는 조단위 적자가 나요. 어떤 때는 조단위 흑자가 나요. 이거를 맞추거나 알아보거나 이 화법을 이해할 수 없는 투자자는 사실 이 섹터는 사면 안 돼요. 좋은 투자는
계속 흑자가 꾸준하게 늘어난 EPS 성장성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기업인데 사실 이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마지막은 1등 혹은 온리 원의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한국이 올해 이제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는 네. 틈새 시장에서의 생각보다 괜찮은 섹터가 많아졌어요. 예전에 조선 방산 안 봤거든요. 바이오 보지 않았었어요. 전력기기 안 봤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국제 정세랑 맞물리면서 온리 원의 나라가 된 거예요. 비중도 늘었고요. 네. 오. 근데 이런 것들은 조정 나올 때마다 전 네. 전력기기를 굉장히 좋게 본다고 여러 번 아. 강조했잖아요. 네. 이게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 신고가를 노리면서 저점에서 배수가 들어갈 수 있는 섹터거든요. 싸다라는 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얘기를 들었을 때 싼 거 같아 라고 느꼈을 때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잖아요. LA도 산불 났죠. 뭐 구리도 가격 올라가지. 캐나다도 지금 전력기기 하지. 반도체도 지금 뭐 블랙엘 조기 출시하면 전력 많이 잡아먹지. 인프라 투자한다고 독일이 지금 표결 냈지. 많은 부분에서 한번 사볼까? 이런 느낌의 어떤 다음 후발주자가 싸다라고 느낄 수 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바이오가 어려운 이유는 PB들도 매니저들도 고객들도 잘 몰라요, 사실. 어제 알테오젠이 공시가 급등했죠. 났잖아요. 네. 이해하고 올라왔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 정말 전문가들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수들의 영역. 알테오젠 지금의 가격대는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싼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들어도 괜찮은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뚜렷하게 보인다거나 1등의 프리미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어떤 틈새 시장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섹터를 찾는 게 싼 기업을 찾는 어떤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센티멘탈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센티멘탈도. 네, 아까 M7에서 제가 넷플릭스 좋게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미와 플랫폼 규제와 불매운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싸하지 않나요? 네, 그게 센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맞다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그럴 수 생각하면 있어, 이렇게. 풀베팅 못 한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을 때 뭐가 올라가지? 제가 틀려가지고 넷플릭스만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과 그냥 그림 보고 차트 보고 사는 거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장하는가? 흑자, 적자, 영업이익이 들쑥날쑥하진 않는가? 네. 경쟁자가 있지 않고 1등 온리 경제적 원인가? 해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뭐 센티가 어떤가? 요거 하나하나 좀 시간 날 때. 그래서 봐야 되겠어요. 지금 선수의 영역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2월 달에는 많이 줄여했으면 좋겠다. 3월 달에 좀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잖아요. 3월 말 4월 초가 연 단위의 성과의 절반 이상을 아마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올라가든 내려가든. 떨어지든. 네. 그리고 현금 비중을 안 남기는 것과 남기는 것에 대한 차이가 4월장을 많이 가를 거라고 그래요. 이 말씀 들으니까 또 모셔서 약간 긴장감이 도는데. 3월 말에 한번 모셔보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차진혁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코스피 코스닥 현재 코스피는 0.5%가량 상승,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방향성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화요일 시장도 수익 내는 하루, 방어도 잘 하시는 하루 되시고 저희 내일 또 찾아와야죠. 내일 네. 저희는 또 해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날이니까 수상한 해외 주식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기분 좋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